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은선입니다. 자, 8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7월이 많이 안 좋았던 만큼 8월, 특히나 8월 초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여러 가지 소식들도 현재 예정이 돼 있죠. 그렇죠. 네. 아, 지금 또 까칠하게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진행하시라고 편안하게.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활짝 열려 있는데요. 먼저 문자 상담 방법,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텔레비전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유튜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도 또 보실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 정재윤 멘토님의 잔소리는 계속 이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들을 수 있냐고요? 바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톡 메신저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노란색 톡 메신저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 클릭하신 후에 주식 잔소리라고 치신 후에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이 하나 뜹니다. 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잔소리들,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급변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우리 잔소리 듣기 전에 오늘 장의 특징주와 특징 섹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지난달 말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꾸준히 주가 상승세를 보이며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외국계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실적 발표한 이후에 10%가 훌쩍 넘게 상승세 유지했는데요.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0.72% 오르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요, 효성 TNC입니다. 효성 TNC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장 초반 강세입니다. 2분기 연결 매출액이 전기 대비 8.58%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68.83% 증가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 현재 6% 가깝게 상승하며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 KTH입니다. 역시나 2분기 호실적 소식에 연 이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8%, 영업이익은 144% 증가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에 어제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바 있고요. 오늘도 장 초반 15% 넘게 올랐습니다. 자, 현재는 조금 상승폭 많이 반납을 했네요. 3% 조금 넘게 상승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 모나리자 보겠습니다. 위생용지 제조업체인 모나리자가 장 초반부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장 시작할 때는 1%가량 빠지며 하락 출발했는데요. 무서운 속도로 반등하면서 29% 가깝게 오른 뒤에 현재는 다시 상승폭 줄여나가는 모습입니다. 24% 상승한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 한국바이오젠입니다. 자, 한국바이오젠이 코스닥 상장 첫날 시초가 대비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가인 6,000원보다는 훨씬 웃돌고 있지만요. 시초가인 12,000원 대비해서는 떨어졌었는데 현재는 또다시 올라와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넘게 상승하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특징 섹터는요, 바로 첨단 재생법 관련한 바이오 관련주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동안 국회 파행으로 계류됐던 첨단 바이오법이 어제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는 첨단 재생 의료법의 국회 통과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관련된 바이오주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파미셀 10% 넘게 올랐고요. 차바이오텍, 메디포스트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와 특징 섹터 살펴보기 전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현재로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매수세가 빠지고 매도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개인만이 양시장에서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도 다시 1190선까지 올랐어요. 그렇죠. 네.
시장이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여전히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다시 1190원을 좀 돌파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율 차트를 좀 보게 되면 1185원짜리대를 넘어갔어요. 이 자리대를 넘어갔다는 얘기는 정고점 돌파 시도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분수령은 아마 내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내일 이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이 부분들이 배제가 된다, 제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환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 자체가. 그러면 이 환율이 1190원대 이 자리대를 넘어간다라는 흐름들이 보이게 된다라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됐다라고 좀 일단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리대가 넘어가게 된다라면 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1210원 자리대 2017년도에 고점 자리대가 있는데요. 이 자리대도 아마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1230원대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236원대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과거에 한 차례 상승을 했다가 정고점 돌파가 넘어가고 난 이후에 이 폭만큼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조정을 주고 거기에다 갭을 메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간다라는 것 자체는 여기에서 이 폭, 이 한마디가 좀 더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한마디가 더 나오게 된다라면 1236원대입니다. 그 1236원대까지 올라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자리대에 2016년도 고점을 찍었을 때의 갭이 하나 있어요. 미미한 갭이. 그 자리대를 메꾸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는 더더욱 더 힘들어지겠죠. 일단은 환차 손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악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 기관 쪽 전부 다 매도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어요. 오늘 오전 10시 약간 넘었는데 코스닥 매도 규모가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기관 쪽도 뒤질세라 420억 가까이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시장에 있어서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뭔가 대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과거에 2016년도에 제가 수급 부분들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하반기부터 쫙 매수를 했었죠. 금융투자 쪽이 12조대의 매수세를 좀 했던 부분들, ETF 쪽으로. 근데 그 부분들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작년 1월 달이었을 거예요. 작년 1월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미 막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고, KRX 300 지수도 좀 만들어줬었고, 거기에 뭐 연기금의 투자 확대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나왔었고, 뭐 벤처펀드에 대한 부분들로 출시를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상장 요건도 완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러면서 어찌됐든 시장에 있어서는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죠. 2018년도 1월 달에 나왔는데 그게 드라마틱하게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시장은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뭔가 시장에 있어서의 대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나와주지도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지금 정부에서는 북한 쪽만 신경을 썼지 국내 쪽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뭔가 대책이 나와줘야 되겠죠. 서민들 아마 코스닥 시장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 아마 투자를 대부분 좀 많이 하실 겁니다. 부동산 쪽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소소하게 이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주식으로 있어서 좀 더 수익이 좀 더 높아지길 바라면서 시장에 유입된 투자자분들이 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활성화 대책 1월 달에 얘기 나온 이후로 지금 코멘트조차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22조 원이 증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과연 정부 쪽에서 이걸 좀 어떤 코멘트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물론 연기금 쪽에서 매수해줬죠. 찔끔 한 88억 정도, 8,800억 정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뭔가 대책적인 부분들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증시 활성화 대책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가뜩이나 내일장에 저는 개인적으로 변동폭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이유는 화이트리스트에 제외가 되게 된다라면 과연 시장이 이미 뭐 불확실성 해소다라는 것 때문에 반등이 나올까? 저는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신용장고 여전히 시중이 높기 때문에 반대 매매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투매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게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뭔가 정부 쪽에서 대책을 내놓겠죠. 지금 조금씩 내놓고 있으니까 소재 쪽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책을 내놓고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뭔가 증시에 있어서의 활성화 대책도 같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살아날 거고 서민들이 살아날 거고 중산층들이 좀 더 힘을 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정책적인 부분들은 나왔지만 그 후속적인 대책이 없어요. 작년 1월 달에 나왔던 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시장이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잘못됐으면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가 시장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는 하루 빨리라도 뭔가 대책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종합 대책이라도 뭐든 좋습니다. 뭐 대기업들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비메모리 쪽 130조 투자한다고 하고, 작년에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133조 투자한다고 했고, 신규적으로 사업을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들, LG 쪽도 마찬가지로 추가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좀 더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온갖 시장에는 증시 떠난다라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 외국인도 떠난다, 기관도 떠난다, 개인도 하다못해 떠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 있어서는 하루하루 근심으로 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대책들이 좀 빨리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버티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10% 이내, 10%에서 15% 정도의 손실권역이라면 일단 매도를 하고서 관방을 하든가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불안하다면. 그리고 만약에 20%, 30% 손실 중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버티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빠져본들 오늘 시초가, 그러니까 전일 종가, 기준가 기준으로 그 가격보다 높이 매도할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매도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게 되면 이미 언더슈팅 권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코스닥 지수, 특히나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지수는 낙폭과대로 진입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여전히 보유하는 그런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성장 핵심주 아니면 고배당 가치주, 이 두 개로 일단은 전략을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성장 섹터는 여전히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봐야 돼요. 근데 최근에 금리가 낮기 때문에, 상당히 낮기 때문에 고배당주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중장기 투자를 하고 좀 안전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배당주를 보시는 게 좋아요. 4% 이상의 배당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고, 시중에 금리보다 2배 가까이가 높잖아요. 은행 이자보다 좀 더 높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들어오셨던 만큼 그 고배당주를 보시거나, 아니면 지금 막 일본 소재 규제하고 뭐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수를 뭐 지금 따라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대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와 IT예요. 근데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쪽의 신뢰를 상당히 크게 훼손이 됐어요. 신뢰성이. 그렇기 때문에 받쳐줄 수 있는 거는 IT밖에 없어요.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려고 하게 되면 IT 시장은 IT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IT는 지금 현재 바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제약바이오 쪽은 많이 빠졌지만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시장이 좀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럼 결국은 코스닥이 살아나려면 IT를 일단 커야 되는 상황이고, IT가 살아나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저는 오늘 이 8월 초에 시장 흐름들을 속에서 차후에 수익이 크게 나느냐 나지 않느냐는 이 8월 초에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변동성 구간에서 확실하게 전략을 좀 세워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2000포인트 깰 수도 있다 뭐 한다 얘기하는데 2000포인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찌됐든 박스입니다. 어찌됐든 박스로 지나갈 그럴 부분들이고, 어제 삼성 컨퍼런스 콜을 좀 보면서 느낀 부분들은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수요는 꾸준하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들은 연초에 대통령께서 이 그룹별 총수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재용 부회장 뭐 요즘에 IT 반도체 쪽 힘들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최태원 회장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부터가 진검승부죠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IT 쪽에 있어서 여전히 확신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감사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보고서를 보더라도 하반기 때 점진적인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서서히 좀 바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IT 쪽, 이 지수, 거래소 쪽에 있어서의 지수는 일단 박스로 보는 게 맞다. 설사 올해 1월 달에 깼었던 이 부분들을 깨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매도 대응이 아니라는 거, 그 부분들을 조금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나왔을 때는 마찬가지로 업종이나 섹터에 대한 교체, 포트에 대한 이 개편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8월 초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환율 같은 경우엔 1236선까지 열어놓고 봐야 하며 이 차손으로 인한 수급적 악화가 좀 예상되는 만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버티시다가 반등 시에 성장 핵심주 혹은 고배당 가치주로 좀 전략을 세워보는 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 외에 뭐 IT, 삼성 컨퍼런스 콜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짚어봤고요. 자, 그리고 말씀하시던 중에 이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어제 일단은 0.25% 인하가 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0.5% 인하하라라고 계속 압박이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저희 모두가 예상했던 0.25% 인하가 됐습니다. 자, 보통은 금리 인하가 되면 한국 시장에서도 조금 호재로 작용을 하기 마련인데 이미 예상을 했었기 때문인지 별로 상승 효과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게다가 앞으로도 추가 금리 인하는 딱히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FOMC의 금리 인하, 앞으로 당분간은 우리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까요? 역시나 일본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할까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왜 좋다고 생각을 하시죠? 왜일까요? 글쎄요. 모르시는구나. 자, 네. 원래적으로 보게 되면 금리 인하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인하를 하는 겁니다. 사이클상 보게 되면 경기 지수와 금리는 동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요. 근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한국은 먼저 선행으로 단행을 했죠. 미국에서는 0.5%를 내려라라고 압박이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0.25%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선제적인 조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일단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선제적인 조치다. 근데 이건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파월 의장의 연설을 보게 되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의 시작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번 하고 끝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시각 때문에 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 여전히 미국 경기는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신감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다만 우려가 되니까 금리 인하를 단행한 그런 부분들이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달러를 좀 더 약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 뭐 유로존 쪽과 중국 쪽에 있어서 경쟁을 하려면 좀 더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 때문에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트위터도 날렸었죠. 결국은 미국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좀 조정을 받은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서 반짝했습니다만 다시 빠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이거 더 해야 될 겁니다. 한국 시장 자체는 아마 더 내려야 될 거예요. 뭐 미국에서 뭐 제로금리다, 일본에서 제로금리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차 싶으면 한국 시장도 제로금리까지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현재를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찌됐든 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차익 매물이 좀 나와 준 상황이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처럼 뭐 얘기했던 것처럼 0.5%를 인하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반응이 좀 반대로 됐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더 환호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0.25% 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중장기적으로 시발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차익 매물이 나온 거죠. 근데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나라만 요래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왕따죠. 왕따. 한국 시장 또 얘기하는데 이건 비상식적인 시장의 흐름이에요. 정부 정책도 지금 정부가 하는 것도 좀 도와줬죠.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가게끔 만들어줬죠. 근데 이 비상식적인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이제 조만간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 버티세요. 힘드신 분들. 추가적으로 뭐 급락이 나오고 뭐하고 해도 버티시고, 미국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고점권역이 있기 때문에 시초에 영향을 받거나 할 거예요.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당분간 노출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참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FOMC의 인하 소식에 대한 이야기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얘기하실 때 코스닥의 이 양대 산맥은 두 축은 IT와 제약 바이오주라고 했는데, 제약 바이오주 그동안 조금 신뢰성을 많이 잃었죠. 악재들이 많이 터졌었는데, 어제 일단은 이 첨단 바이오법이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법사위 문턱을 넘어서 이제 국회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잘 시행이 된다면은, 법안이 통과를 한다면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 기간이 4년 정도 단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 바이오 쪽에 있어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술적 반등입니다. 딱 부러지기 위해서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첨생법에 있어서 기대가 좀 있었죠. 기대가 좀 있었던 부분들은 맞는데, 문제는 신뢰도 측면에서는 많이 잃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대형 제약사들, 특히나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 제약사들의 수출 부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신뢰성을 잃은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작년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 이 부분들 때문에 베팅한 금액이 2016년도 하반기 때부터 17년도 초까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 악성 매물을 다 소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코스닥 쪽에 제약바이오, 코스닥 150에 제약바이오 포진된 게 40%가 넘어요. 그 매물 소화를 진행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사실 솔직히 뭐 보게 되면 파미셀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뭐 이게 시가총액 5천억대란 말이죠. 상위 종목군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들이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신저가 나오고 나서 오늘 반등인데 강하지가 않아요. 역배열이에요. 완전 역배열. 이거 시간 더 걸린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신라젠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만들고 있는데 완전 역배열이에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고. HLB 반짝했다 오늘 또 빠집니다. 메디톡스 역배열이에요. 그 다음 셀트리온 제약 여전히 신저가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제넥신 신저가예요. 에이벨바이오 마찬가지로 저가. 그럼 결국에 코스닥 쪽의 상위 종목군들의 많은 종목이 제약바이오 쪽에 있단 말이에요. 물론 법사위 통과가 되면서 투심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고 있고 뭐 메디포스트 해봤자 2% 반짝, 파미셀 뭐 13% 정도.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엔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줄기세포 관련주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재료죠. 좋은 재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로 인해서 제약업종에 있어 전반적으로 확 살아난다? 이거는 꿈 같은 얘기고요. 저도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냉정하게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아니다. 이게 완전히 다 죽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막말로 가격 조정이 끝났다라면 기간조 정도 들어가 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으로 보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단 재생 의료법 관련해서 나타나는 상승세는 단기적인 반등이다. 제약 바이오주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좋은 업종, 좋은 섹터이긴 하지만 현재로선 좀 신뢰성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좀 핀테크 쪽으로 한번 오랜만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또 사실은 핀테크의 강자하면 카카오뱅크였는데요. 카카오 쪽이었는데 네이버가 금융시장에 진출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오고 있는 그 요건 중 하나도 이 금융시장에 진출했다라는 소식 덕분이거든요. 자, 핀테크 앞으로도 만약에 네이버가 계속 상승을 해 간다면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대결이 본격화되면서 핀테크 쪽도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핀테크는 성장 섹터예요.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 봐야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는 이유가 향후에 대한 성장 모멘텀 때문에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래소 종목 중에 이렇게 강한 종목을 일단 몇 개 손에 꼽을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네이버의 성장성에 대한 베팅을 시작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지금 보게 되면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 기관 쪽 수급이 상당히 좋죠. 개인 투자자들만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네이버의 성장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의 단점은 오리발이 아니죠. 문어발. 겁나게 벌려놨어요. 겁나게 벌려놓고 나서 실속을 좀 챙겨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게 좀 부족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카카오도 완전 정배열이에요.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핀테크 쪽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이 핀테크 쪽에 있어서의 섹터들은 조금 같이 봐야 되겠죠. 중장기적 성장을 해 나갈 섹터니까. 그렇다면 네이버와 카카오를 대장으로 해서 거기에 후발로 따라 붙는 뭐 그런 핀테크 관련 종목군들도 한 번쯤 좀 같이 봐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향후에 테마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 쪽 섹터는 한번 종목군들 쭉 한번 모여놓고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핀테크 관심 있게 볼 섹터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냥 아예 네이버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네이버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보통 이럴 때 웬토님께서는 조금 눌렸을 때 더 접근한 게 좋다라고 해주셨는데 또 방금 전에는 성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도 괜찮다라고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아니요, 조정심 매수예요. 아, 여전히? 자꾸 저에게 추격 매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혹시 이거 갖고 계세요, 종목? 아니, 안 갖고 있습니다. 종목은 무조건 조정시 매수예요. 알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잠깐 차트를 좀 볼게요. 네네. 지금 종목이 네이버 차트를 보게 되면 전고점 자리대예요.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섰다가 지금 3거래일 쉬어가고 4거래일째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누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어디서 매수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전략을 다만 어떻게 세울 거냐예요. 나는 단기적으로 볼 거냐, 중장기적으로 볼 거냐.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나는 이 종목에 있어서 뭐 한 5천만 원어치 살 거야. 5천만 원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난 100주 정도를 사서 포트를 한번 꾸려볼래 라고 가정을 했다라면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다려보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요 14만 2천 원 이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차라리 좀 더 주더라도 여기에서 한 10주 정도 살래. 혹은 아니면 물리면 거기서 뭐 추가 매수라든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지금 보합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10주를 사고 조금 더 눌리면 11선 정도까지 눌리면 여기에서도 한 10주 사고 또 밀리면 여기에서도 10주 사고 그렇게 되면서 단가가 낮아지면서 주식수를 매수할 부분들은 다 매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고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 가격적인 부분들은 10만 원대를 살짝 하회했을 때가 과거에 있었었는데 이때 2015년 이후로는 10만 원짜리대를 이탈한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20개월선과 60개월선 데드가 나고 난 이후에 돌려 60개월선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과연 다이렉트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평선을 돌리는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이 13만 원대 초반 자리대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본다면 너무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급하게 매수를 안 해도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이버 역시나 조정시 매수 전략 주셨습니다. 자, 핀테크에서 리드 종목 네이버와 카카오 정해주셨는데 두 종목 다 10만 원이 넘어서 사실은 조금 규모가 있어요. 혹시 핀테크 관련해서 그 안에 있는 업황 내에서 계속해서 좀 잘 갈 것이다, 따라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관심 갖고 보고 계신 종목도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차트의 모양새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처음에 관심을 가졌었던 게 NHN 한국사이버결제였었어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사실 이 종목을 탐방을 갔다 왔었어요. 탐방을 다녀왔었었는데 이 종목을 못 샀어요. 탐방 갔다 오더니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고 못 샀는데 일단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해외 쪽 진출, 일본 시장 진출도 한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오히려 이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일단 좀 관심권역에 놓고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다만 지금 좀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한 종목 더 말씀드리게 되면 코나아이예요. 코나아이도 한국사이버결제처럼 올랐다가 좀 과도하게 빠졌죠. 이거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 보여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코나아이가 왜 핀테크 관련주지?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지역 화폐 쪽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뭐 인천어 카드, 뭐 선비 카드, 뭐 이런 이음 카드, 뭐 이런 제로페이에 맞서서 지금 지역 화폐 쪽에 활성화 이 부분들을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성공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나아이나 아니면 NHN 한국사이버결제, 뭐 조정시에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코나아이 현재 딱 매수 포인트는 아니지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주와 특징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문자와 전화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먼저 문자 상담 방법 샵 4989번으로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바로 첫 번째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걸려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셀리드요. 셀리드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46,960원인가? 46,960원이요. 네. 비중은 어느 정도세요? 비중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네. 아, 비중은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네, 거의 제가 거의 네. 어떻게 비중을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아, 네. 일단은 그러면은 비중 생략한 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샐리드 네네. 46,960원에 들어가셨으면 지금 손실률이 굉장히 크시네요. 예. 아유, 네. 뭐 그냥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럽니다. 네. 정말 그러실 것 같은데요. 얼른 상담 부탁드릴게요, 멘토님. 네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네. 안녕하세요. 샐리드를 47,000원, 거의 47,000원이네요. 네네. 이게 얼마나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님 투자 금액에서 예. 예를 들어서 내 투자금이 1,0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 근데 1,000만 원 들어갔으면 100% 사신 거고 예.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500만 원어치를 샀어요. 그럼 50%를 사신 거예요, 비중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는 감이 안 되세요? 아니, 제가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투자금이 2천만 원? 6천. 6천? 예. 근데 얼만큼 들어가셨어요? 얼마나 매수하셨어요? 다 샀죠. 다 샀다고요? 네. 그럼 몰빵 100%지 뭘. 아, 그럼 100%예요? 그럼 100%인데 네. 이 회사가 너무 이거 추가 매수까지 하셨죠? 네네. 그래서 추가 매수 비중을 줄이려고. 어머니 이게 이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머니? 100%까지? 아니요, 저는 이거 샐리드 종목도 몰랐거든요. 근데 모르는데 왜 사셨어요? 어느 지인이 사주셨어요. 사주죠. 근데 가격이 내려가니까 제가 이제 많이 하려고 또 추가로 했죠. 자, 이게 참 뭐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일단 신규 상장주예요, 어머니. 네네. 6개월이 안 됐어요. 예. 6개월 뒤에 일단은 보호에서 또 풀릴 거예요, 이 종목. 시장에 네네. 풀리는 종목 또 있을 거예요, 6개월 차에. 예. 그럼 2월 20일이니까 3, 4, 5, 6, 7, 8월 달, 8월 중순 예. 예. 보호에서 또 풀릴 거예요. 예. 그러면 아마 물량이 풀리게 되면 이거 또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 또 빠진다고요? 네. 지금 가격에서요? 네. 또 밀릴 수도 있어요, 어머니. 예.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손실률이 거의 50%예요. 알고 있어요. 그죠?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면역 항암제 치료제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잠깐만요, 어머니. 28%. 아미코젠이 2대 주주 28%, 40%. 지금은요, 어머니. 예. 어쩔 수 없이 좀 보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머니. 보유를 하라고요? 일단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래야죠, 뭐. 지금 손절하라 그러면 지금 손절하실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문의하는 거죠. 그죠? 네. 일단은 참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상장한 지 네. 6개월도 안 된 상황이라 예. 실적에 있어서의 부분들과 기술적인 흐름들에 대한 부분들 이거를 다 명확하게 분석을 못해요, 어머니.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샐리드라는 기업이 뭐 보유예수 물량이 얼마만큼 되고 이 부분들은 더 까봐야 돼요. 네. 그 사업부 투자 설명서를 좀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보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네. 일단 이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좀 해보고 네. 따로 뭐 전화를 드리라고 하든가 서울경제에서 전화를 드리라고 하든가 할 테니까 네네. 그때 좀 더 상담을 좀 이어받으세요, 어머니. 일단 네, 지금은 좀 보유하셔야 돼요. 네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머니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또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이에요. 7117번님이 보내주신 샘코 보겠습니다. 11,1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갖고 계십니다. 자, 샘코 오늘 좀 무섭게 좀 낙폭 기록을 하고 있어요. 29일에도 12%대 떨어지고 31일에도 6%대 떨어졌는데 현재도 16% 떨어지며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매수가보단 위에 있어요, 현재.
매도하세요. 그냥 매도. 이거 여기에서 무조건 매도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건데, 이 상담 받으신 분들 분명히 여기서 파시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매도 사인을 드렸을 건데요. 이거 뭐 이상한 문자들 많이 와요. 여러분들 스팸 문자들 되게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샘코예요. 근데 뭐 수익이 많이 나고 계셨는데 이거 지금 요까지 올라간 게 아쉬워서 매도를 못 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4% 수익이거든요. 매도하세요. 그래도 왜 이거를 여기까지 갖고 있냐고요. 난 참 이해가 안 되네. 수익이 꽤나 났으면 그냥 챙기면서 하셔야죠. 이걸 매도를 못했다는 이유만 아쉬워가지고 그러다가 이게 지수 빠져갖고 손실로 해서 7,000원까지 빠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도 가져가실 건가? 전 그게 좀 궁금하고요. 일단 무조건 매도,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일단 매도하시고요. 이게 좀 시장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이 종목. 그러니까 주당 자산가치 4,000원대 여전히 고평가예요. 제 개인적으로 그냥 여기서 반등 나오는 족족 그냥 다 매도해서 챙기셨으면 좋겠고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도 의견 강하게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유니온 멀티에지에 네, 매수가 비중은요? 3,080원에 20%입니다. 네, 3,080원에 20%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요? 살까 어쩔까 싶어서 네. 소리가 나도 사돈 주식 올랐다 내렸다 했어서. 네, 시청자님 혹시 현재 선풍기가 앞에 켜 있나요? 네네. 네, 선풍기 바람 소리가 들어와서요. 잠시만 예, 예, 네, 옆으로 예.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상담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 이 종목 왜 매수하셨어요? 아유, 그때 한참 막 텔레비에서 여기저기서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여기저기 텔레비에서 막 그 주식 올라가는 사람들 막 붙어가지고 올랐다 내렸다 하기에 그냥 단타한다고 들어간 게 이렇게 됐습니다. 어머니, 방송 잘 보고 있으시다면서요. 잘 보고 있는데도. 대응하실 그래, 능력이 했네요. 있는 그래서. 분들만 하시라고 했잖아요. 대응할 능력이 있는 분들만, 그죠? 네, 네, 그래요. 내가 나이도 많고. 그니까 안 하시면 예, 되지. 예. 부족한 점 많은데 그래서 지금 팔고 싶은데 손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글쎄요, 어머니. 3,080원이잖아요. 네네. 일단은 어머니 네. 조금 더 참아봐요, 일단. 참으라고요. 잠깐만요. 네. 지금 이게 유니온 머티리얼 뭐 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일본 소재 쪽 얘기가 나오면서 규제한다, 제재한다 이게 나오면서 이게 흐름들이 나온 거예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서 일본 제재나 이런 부분들 아마 내일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제재가 확정이 되거나 하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의 좀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머니? 네, 아이고, 뭐, 그래서, 손이라도 그냥 팔아보니까, 내일 올라갔다가 또 팔아먹고, 또 올라갔다 팔아먹고 자꾸 그래서, 3,000원 정도 때 오면 네네. 분할로 매도하세요, 어머니. 아니, 뭐, 분할라도 안 하고, 뭐, 지금도 팔고 싶어요. 그냥 손에 놔도. 어머니 주식 그렇게 하시면 어머니 가지고 계신 돈 다 까먹어요.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어머니. 주식은 감정적으로 하는 순간 그 돈 다 날아가요, 어머니. 아시겠죠? 그래서 가지고 손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머니. 네. 주식은 사자마자 손실이에요, 어머니. 일단 세금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내가 너무 그 주식을 모르는 데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시고요. 네. 아직 10% 손실이 10%가 조금 넘는 손실인데 네네. 반등이 나오면 3,000원대 반등 나올 거예요. 네. 그때 정리하세요. 어머니 정리하시고 언제 그 반등이 오나?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냥 배당주나 이런 거 그냥 우량주나 이런 거 사세요. 그냥. 네. 아시겠죠, 어머니? 네, 여보세요? 네네. 네, 3,000원대 반등 시 매도, 분할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잘 그게 참고하셨다가요. 언제 반등이 올지. 네?
아니 나는 그게를 언제쯤 오전에 반등이 올라가고 올지요? 꼭 빼풀더라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 올려갖고 빼는 것 같아서 팔고 싶어요 그냥. 그냥 팔고 싶다고요? 그냥 팔 거 왜 그 하셔갖고 참 난처하게. 일단 갖고 있어요, 어머니. 갖고 계시고 네. 조금 더 손실을 줄이면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죠? 그것도 지금 뭐 조금 줄이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 달 안으로도 이거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어머니. 네, 그래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그리고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식. 아시겠죠,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자하전자 자화전자 매수가 비중은요? 14,030원에 30%요. 14,030원에 30%. 네. 요즘 손실 많이 보고 계시네요. 네네. 네, 앞으로 올라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시겠어요. 턴어라운드 된다고 해서 샀는데 네. 계속 내려가서 계속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네, 선별을 네. 해야 될지 잘 몰라서요. 네. 자, 상담 부탁드릴게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게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네. 어떤 기업이에요, 어머니? 핸드폰 카메라 부품. 네, 카메라 모듈 좀 만들죠? 예. 근데 이 친구가 실적이 올해 턴어라운드가 되는 부분들은 맞아요. 네. 작년에 적자가 났다가 올해 예상은 한 150억에서 160억 정도 턴어라운드가 될 것은 맞아요, 어머니. 네. 올해 예상도 2분기 실적도 뭐 1분기는 적자였지만 2분기 때는 돌려 세울 것 같고. 네. 근데 반대로 주가는 좀 많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네네. 지금은 그냥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네. 지금 버티세요, 이거. 이거 10,000원 밑으로 팔 만한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어금니 꽉 깨물고 네. 버티세요. 이거 30%시구나. 네네. 버티세요, 이거. 필요한 돈은 아니니까 장기로 묻어둬도 되는데. 예, 괜찮으니까 이거는 네. 네. 그냥 좀 참으세요,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예, 힘내시고.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가 끊어져서 문자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445번님이 보내주신 오뚜기 볼게요. 73만 원 매수하셨고요. 8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금액대도 높은데 비중도 높으세요. 게다가 현재 좀 손실해 보고 계시거든요.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73만 원에 매수를 하시는데 64만 원이면 지금 10%가 조금 넘게 손실이에요. 80% 비중이고 실적은 괜찮아요. 꾸준하게 괜찮고 배당이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내수 쪽 섹터의 종목이에요, 사실. 근데 지금 주가의 수준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데 지금 대형 그 내수 쪽이나 유통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경기가 원체 나쁘다 보니까 이게 우려감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 뭐 불매운동 뭐 하면서 들썩들썩 막 거리기도 하는데 이 오뚜기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지도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비중도 원체 크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지금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기다렸다가 바닥 확인하는 거 보고 일단은 반등 타이밍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60만 원 초반대 60만 원을 이탈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주봉을 보게 되면 60만 원에서 87만 원대 이 박스예요. 이 박스였는데 이게 큰 박스고 거기에서 또 하나를 그어보게 되면 이렇게 박스예요. 그러면 60만 원에서 70만 원대 초반
초반에 일단 이 좁은 박스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러면 바닥 다지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70만 원대 초반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럼 그때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는 뭐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보유하시고 배당 받으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반등 나오게 되면 그때 조금 비중을 줄이시던가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0만 원대 초반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결되지 못하신 분들은요, 저희가 내일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은 끝났지만 정재훈 멘토님의 주식 잔소리는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톡 메신저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노란색 톡 메신저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 클릭하신 후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은 정재훈 멘토님이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슈들, 뭐 리딩 여러 가지 주시고 계시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인사드릴게요.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내일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